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정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전염병의 창궐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세기 강대국들의 패권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의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는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국가들, 지금 중동에는 세계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계의 권력, 어떤 힘의 그 중동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동 국가 중에는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화국 연합 전선의 중심 세력이 되는 이란과 터키,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을 보는 것은,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현재 초점을 맞추는 지역이 있는데 지중해 동쪽입니다. 지중해 동쪽 지역과 중앙아시아 남부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 산맥으로 아프가니스탄, 그 산맥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북동쪽에서 남서쪽에는 파키스탄까지 이르는 1200km 그 지역이 바로 미국이 지금 현재 초점을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곳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바로 그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원유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리즘, 분거지입니다. 이런 것을 분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의, 이 지중해 지역, 중앙아시아 남부 힌두쿠시 산맥 그 지역이 미국이 바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쪽으로 미국이 상당히 많은 초점을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자, 현재 중동은요, 그래서 아랍권과 이스라엘, 그런 힘의 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요 세 개의 힘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억지 정책을 해서 페르시아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던 이라크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 군대가 와해되면서 이란에 대한 그 균형추 역할을 이라크가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이라크에서는요, 현재 이란이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을 상대해야 되는, 이라크에서 이란을 상대해야 되는 국가는 미군입니다. 미국 군사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란은 미군 주둔 상태에서도 이란은 말입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불안정 상태로 밀어넣을 힘이 이란이 상대적으로 생겨진 거예요. 이라크에 비해서. 그래서 이라크의 안정은 결국은 이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이란은 공화국 전쟁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란의 행위나 이란의 그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는요, 페르시아만 동쪽으로 가게 되죠. 페르시아만까지 힘을 투사하기에 이란이 있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만 지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있는 그쪽으로. 그런데 터키는 이란까지 힘을 쓰기에는 그 힘이 미진해요. 그래서 전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의 북쪽에 보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러시아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 역할을 할 뿐이지 그 힘이, 이런 나라들이 그 힘을 가지시는, 지역적인 힘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동 지역의 영내 세력으로 이미 부상되어 있는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라크 정권 붕괴로 이란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중동의 중심축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외적의 침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던 같은 영내 세력이었던 이라크가 미국의 침공으로 붕괴되었으니까. 자, 술레이마니 살해 이후에 이란은요 뭘 하느냐면 미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가자지구 내에 있는 친이란 프락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두각시들.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미군을 계속 공격하는 이것을 비대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대칭적 전략은 강대 국가들끼리의 전쟁이 되겠죠. 이런 비대칭적 전쟁, 소규모 말하자면 저강도 보복 정책을 하면서 자꾸 이런 국가들이 미국의 힘을 지금 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유럽군과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당연하죠. 거기를 공격하고 미군을 현재까지 주둔시켜 놓은 거예요. 있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해군 기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아부다비, 바레인 이런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자꾸 공격을 받는 겁니다. 이란에 의해서. 자, 그러면서 중동발 이 리스크가 이제는 중국 때문에도 더하겠지만 고유가 장기화가 되면서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들은요 휘발유 비용 부담이 상승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러스 때문에 또 뭡니까 한몫 더 하는 게 그 우리가 쉽게 보던 메뚜기 말입니다. 그 메뚜기 때문에 경기는 훨씬 뒤로 둔화되고 있고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견제로 그 지역에 대한 이란의 지배력은 물론 한계는 있지만 미국이 철수하면 이란은요 남서쪽으로 그 힘을 발사해서 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현재 핵 보유국이 되려 합니다. 핵무기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이란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있어서는 영내 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도 있고 그 나라가 공화국 국가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이 있는데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은 자기네들끼리 또 너무 분열되어서 이란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란의 국경의 지형적 조건이 외적의 침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천연 요새 산악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인구 7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과거에 구소련에 했던 말하자면 뭘 했느냐면 내부를 획책하는 겁니다. 즉 구소련 정권을 붕괴시킨 것이 내부 혁명입니다. 스스로 혁명이 일어나서 내부를 와해시키는 그런 것을 이란 정권에 미국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내 그런 혁명이 일어나질 않았죠. 지금 혁명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실패합니다. 얼마 전에 살해당한 술레이마니가 이끌었던 혁명수부대 해외 부대가 있죠. 쿠드스 부대 등을 통해서 시아파 벨트 테러 조직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움직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란은 미국이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지요. 미국도 역시 균형추 역할을 하던 이라크 부활이 단기간 내는 부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라크가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란과 미국이 손을 잡을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을 견제해야 되고 또 이라크를 영내 세력으로 키울 그런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은 두 나라가 손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파키스탄도 있어요. 자신의 영향력을 이란에 투사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란에 역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미국은 뭘 하느냐면 러시아를 오히려 확장시켜서 이란 국경까지 영향력을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페르시아만의 지정학적인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 수치인데 이라크 인구가 3천만입니다. 터키 인구가 7천만, 우리나라 한 5천만 되죠.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바로 7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들 7천만, 3천만 이 인구의 잠재적인 동맹을 맺었을 때 이란과 맺었을 때 이들은 미국의 아니면 서양 세계의 잠재적인 세력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분열책일 수도 있는 시위가 현재 이란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적은 실제로 우리의 정부 당국이다. 미국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176명의 격축이 비행기를 격추시켰잖아요. 그런 일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실수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들통을 나고 하면서 이란 정부가 지금 현재 그 데모에서 계속 이제 이란 자체도 분열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건재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란 이 시위도 장기화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요, 뒤틀려져 있는 인도와 두 번째 이제 아까 세계의 힘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란과 이라크 그 힘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우리 집사님 인도 자주 가시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균형이 역시 깨어졌는데 왜 깨어졌느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파키스탄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의 지역 내 힘의 균형 역시 깨어지게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래 대영 제국에 속해 있다가 독립을 하죠. 그러면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그들은요 폭력적인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양측이 모두 있잖아요.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핵무장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로서 양측이 계속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현재 인도가 더 강해요.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파키스탄은 자국을 방어하기에 좋은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보면 서로 강대국들이 이웃했을 경우에는 대치 상태로 가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파키스탄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 세력이 서로 힘을 견주기 할 때 미국이 오히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을 미국이 재정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그 지역에 지금 핵심 세력으로 떠오르는데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미국이 그것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계속해서 재정 지원도 하고 군대 양성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절 위한 그 자원을 보내줄 것이고,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균형을 맞게 될 것이다. 균형이 맞춰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중동 국가가 상대할 만한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란까지 그 힘을 투사하기에는 좀 국가가 작고 또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뭘 합니까? 바로 이란에 가까운 아제르바이잔에다가 이스라엘의 군사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갔다 오는 그런 갔다 올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런 아제르바이잔에서 전투기가 뜨게 되면 이란은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을 군사 기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중동 국가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공화국이 그렇게 참 많은 군대를 끌고 와요. 엄청난 많은 군대를 끌고 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그 인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어느 한 지역은 7천만 명, 한 3천만 명, 또 7천만 명 이런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러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자신을 의존하는 주변 국가들의 지역적 힘의 균형을 창조하면서 지배적인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아주 안정적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미국이 그동안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는 억제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 국가를 약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가 있었고 이제는 힘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38장 11절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구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비록 미사일이 뭐 발사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없어요.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지만 염려 없이 평안하게 거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뒤에는 아주 세계적인 가장 강력한 초강대 국가 미국이 동맹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게끔. 또 하나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지원해줘서 핵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마국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산에 와서 엎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산은 거의 뭐 소환국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승리하는 이유가 승리해야만이 주님께서 오시니까 답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회복이 필요하고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염병이 창궐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자, 프랑스가 이스라엘의 항공기와 전차, 핵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동안 제공해 왔어요. 이 서방 국가들이, 미국과 프랑스 등의 서방 국가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스만 제국의 땅 팔레스타인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겠죠. 그 땅에 옛날에는 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요르단 외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오시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역시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필요한데 모든 아랍 국가들이 반대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르단 외에는 거의 모두 아랍 국가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다시 강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독재자들의 바다에 떠 있는 민주주의 섬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자신과 유사한 정권, 민주주의 정권이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 전체가 바로 이슬람 국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국가 안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미국과 동일한 유사한 정권, 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한다는 그런 도덕적인 믿음의 기초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원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강대국 미국을 이스라엘은 자기 편에 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자, 이스라엘은요, 정보를 공유하고 중동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미군을 지원하는 보급 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윈 관계에 지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국에 제공하는 이익은 계속 감소해왔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제공하는 이익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좀 전에 보급기지 역할은 하지만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어떤 지역이라도 보급기지는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불하는 비용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국이라든가 이런 강대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는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래식 병력이 가하는 그런 전략적인 위험 속에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월등하고 핵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74년 이후입니다. 1974년 이후에 재정적인 지원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미국에.
그리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었던 중동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애굽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종삼았던 나라. 그래서 이집트와 굉장히 반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정학적이고 또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이 되어서는 자국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친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군사적 위협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더 스트롱하게 된 거예요. 더 강력한 국가로서 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집트의 미래는 공마고 그 국가군에 속할 것인가 아닌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를 뭐라고 말해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고 그리고 이집트 백성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집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드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연합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시리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는 단독으로 시리아 단독이 북쪽에 있지만 시리아 단독으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는 이미 제휴관계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집트 외 요르단과도 역시 요르단은 동편에 있는 나라죠. 그죠? 그 요르단 강 동편에 있는 국가예요. 수도가 암만입니다. 옛날에 암몬. 그 지역 요르단, 그 요르단과도 역시 요르단의 하심 가문 현재 국왕 그 하심 가문과 또 유착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유럽과 현재 이집트에 수출함으로써 가스의 허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원과 이런 가스들이 천연 자원, 원유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그 물건을 겁탈하러 공마고 국가군이 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천연가스와 바로 이런 원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현재 이렇게 천연가스라든가 천연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미국이 도울 이유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미국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매 해마다 엄청난 그런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주변 국가들은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전이라든가 이런 데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동 국가들은 좀 약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와의 이렇게 유착 관계는요 이집트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아랍권의 그 적성 국가들 그런 국가들과 안보 관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말하자면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보 관리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유럽 편에서 봤을 때 그동안은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의 그 천연 자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가스 같은 부분.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유럽의 가스라든가 가스 공급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다음에 터키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팽창을 막아주는 터키입니다. 자, 터키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 팽창을 막아줄 수도 있고 러시아 편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편이 된 거죠. 성경에는 러시아 편이 되는 걸 보는데 자, 이 터키가 바로 500년 역사를 가진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 명명을 잇고 있죠. 그런데 터키가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를 보셨는데
러시아와 서방 세계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면에서도 터키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세계에서는 17번째, 중동에서는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또한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요, 과거에는 친이스라엘로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영향권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영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해질 것이다. 전략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두렵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죠. 자, 1948년입니다. 미국의 주된 관심사 1948년에 미국의 관심사는 남유럽으로 소련이 계속 유럽으로 이렇게 팽창해 왔습니다. 소련이. 그래서 그 당시에 터키가 친미였어요. 친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친미 국가인 터키와 지금은 친미가 아니고 친러시아로 좀 돌아선 편이에요. 근데 친미 국가였던 터키하고 그리스가 이렇게 러시아가 팽창하면서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터키는 러시아와 미국 둘 다 양국에서 봤을 때 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소련에서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진입을 할 경우에 봉쇄하는 방법이 있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터키에 있는 해협 하나가 있어요. 그 해협이 이스탄불에 아주 좁은 해협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봉쇄하면 러시아의 함대가 지중해로 진입을 못해요. 흑해에서 지중해로 진입을 한. 그게 바로 보스포루스라는 해협이에요. 그 해협을 터키가 막아주면 러시아 함대가 내려오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러시아 군대와 연합이 되는 것을 봤을 때 러시아와 연합해서 막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터키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계속적으로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러시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지금 현재 있다. 나토에는 가입을 안 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토에는 참 가입이 되어 있지만 유럽연합에는 이민자들 받아들이기 싫어서 가입을 안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정도 있죠. 유럽에 대해서. 그래서 반유럽연합, 반미, 반이스라엘로 가면서 동시에 친러시아 쪽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받아주지 않게 되면서 터키는 미국과 그래서 유럽 연합이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친밀하게 됩니다. 작년 7월에 보니까 러시아 S-400이라는 그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어요. 패트리엇 미사일 그 미국 것을 계속 사용하고 도입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것은 받지 않고 러시아제를 도입을 했죠. 그리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있잖아요. 접경 지역에서 쿠르드족이 터키 지역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3,700만 명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다가 안전지대를 설치하는데 러시아 푸틴이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했어요. 쿠르드족을 몰아내고. 그래서 계속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친미 카타르도 터키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도 나중에는 러시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자, 미국은 터키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흑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는 유럽연합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흑해 쪽으로 가면 러시아만 있게 되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하는데 확대하면서 바로 프랑스가 또 추진하는 게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프랑스 또한 그 영내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또 미국은 프랑스가 부상하는 것도 또 막는 역할을 이 터키가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참 국제 정치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참 자국의 이익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의 이런 지리적 이점은요, 카프카스와 발칸 반도는 물론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쪽에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남쪽에 보면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까지 접근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터키는 발칸 반도 그리고 카프카스 지역 이런 지역에서 러시아가 말하자면 북쪽에서 러시아가 내려오면 이런 지역을 다 거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차단하는 역할을 터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차단만 해준다면 미국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란 심지어는 아랍 세계에서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죠. 미국은. 그래서 현재 미국은 아시아 쪽보다는 이 중동 지역 쪽으로 더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천연 자원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이슬람권 세력들, 테러리스트 세력들을 막아내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미국의 눈이 그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란은 한 번도 항구라는 지리적 그 이점을 누린 적 없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바다가 없으니까. 근데 터키는 그렇지 않았어요. 터키 아래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라는 큰 제국을 형성했고, 그리고 지금 해양 세력이 전 세계를 앞으로는 지배해요. 대륙 세력은 아니에요. 러시아도 부동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역시 남중국해 있지만 남중국해까지 미국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해양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양 여기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왜냐하면 해양 그 군대를 가지고 바다를 장악했을 때 그 바다를 드나드는 모든 상선까지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바로 미국이 해양 세력으로서 가장 으뜸이고, 일본도 해양 세력입니다. 그리고 터키 역시 해양 세력이에요. 그래서 영내 세력으로 일본도 그래서 부상하고 있고, 강대국이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살펴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영내 세력들과 미국이 계속 손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양 세력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특히 전염병을 통해서, 아니면 만일에 메뚜기 떼가 중국을 또 습격을 하게 되면 중국의 존재 자체도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소국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염병이 거의 대부분 지역을 강타하고, 거의 몇 개 도시입니까? 수십 개 도시를 다 지금 폐쇄한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 그 4개 성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40개가 넘는 도시를 폐쇄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한성만 해도, 우한시만 해도, 우한만 해도 6천만이라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데. 자, 그래서 터키가 지중해 항상 해양 세력이었다. 그래서 터키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영내 지배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도 역시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반미라고 할지라도 터키는 이란은 막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영내 세력끼리 충돌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그리고 미국은 그걸 하도록 뒤에서 조장하겠죠. 자, 이렇게 터키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형 추가되면서 동시에 아라비아 반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터키가 러시아 원유 의존도를 줄이게 될 것이고, 아라비아 원유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아라비아 반도 지배 노력은요, 터키에 의해서 저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이란과 터키가 서로 견제해 줌으로써, 그리고 그들 국가가 동시에 러시아도 견제해 줌으로써 미국은 앞으로도 100년 넘는 세월에 아마 전 세계 초강대 국가로 계속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미국은 이란과 터키가 동맹을 맺는 일을 막습니다. 이란과 터키가. 그래서 아랍 세계를 분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세력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미가 뭐냐니까 NATO입니다. 미들 이스트에 말하자면 그 현재 있는 그런 기구 외에 중동과 연합하는 중동 국가가 포함되는 나토에 아마 포함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토미를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중동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터키는 그럼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터키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편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터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막아내겠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은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3차 세계대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기도로서 바이러스 잘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월 저희들 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